저는 사주세요. 반갑습니다. 지성감미모의 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주 보러 갔는데 괜히 기분만 좀 찝찝한데, 혹은 얻은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물론 사주 상담을 하는 상담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운 질문으로서 사주 상담의 퀄리티를 충분히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 보러 갔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마음가짐 혹은 질문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보죠. 첫 번째는 숨기지 마세요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힘들어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힘듦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힘든가에 대해서 사주 상담사가 알아야 돼요. 사주 상담사는 사주를 보고 이분이 지금 어떻겠구나라는 가늠은 할 수 있지만 지금 구체적인 어떤 일로서 어떻게 힘든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식상운이 막 왕창 들어와서요, 내가 지금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느라가 힘들어요. 이 힘듦과, 혹은 인성운이 들어옴으로써 내가 조금 무기력해졌어의 힘듦과, 자, 여러분들이 힘듦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거지만 그 원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체화시켜서 지금의 현실을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좋은 방향,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한 방향으로 안내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는 종이 위에 있지만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 현실에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솔직한 마음으로 충분히 상담사와 얘기를 할 준비가 됐다면 그때부터가 진짜 사주 상담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용신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용신이 뭐예요? 보다는요, 내 사주의 강점과 약점이 뭐예요? 제 사주는 어떤 사주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담자분의 용신은 수기운의 식상입니다 라고 했어요. 수기운의 식상이 뭐 어쩌라고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잘 이렇게 얘기하면 구체화시켜서 내 상황과 밀접하게 말씀을 해드려야 내담자분께서도 현실적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요런 얘기예요. 비겁이 강한 사람이에요. 비겁이라고 하면 추진력, 나의 자존감, 어떤 독립심,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강하다. 그래서 이것을 메인의 에너지로서 쓸 것이고, 그러면 이를 통해서 부족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과의 갈등이 좀 많아질 수 있죠. 비겁이라고 하면 원래 직접 경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언과 같은 간접 경험은 내가 조금 거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갈등이 빚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강한 비겁의 추진력은 내가 잘 사용할 수 있게 조정해 보되, 노력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귀를 열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에너지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떨까요? 그래서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 사주는 좀 어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용신이라는 말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무기를 들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죠. 좋은 칼이 있어도 못 쓰면 헛수고니까요. 세 번째는 사주는 날짜 맞추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고요, 흐름을 읽어내는 도구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9월 17일 이직해도 괜찮을까요? 요건 바로 날짜 맞추기가 되잖아요. 이번 달에 여자친구 생기나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질문 막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이날, 이때, 저 시험 잘 봐요? 이날 붙어요? 이런 것들이요. 근데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것은 사주는 절기력으로 한 이 계절적 관점의 학문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름 다음에 가을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가을에 저 산에, 저 나무에, 저 낙엽잎이 언제 떨어져요를 아는 거는 점술의 영역에 다소 가깝습니다. 해서 우리가 명리학, 즉 사주풀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 계절적 관점이에요. 이제 비가 오네요. 우산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가 너무 쨍쨍 비치니까요. 우리 선크림 많이 바르고 뭐 양산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좀 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목 기운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여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진취적으로 뭔가 나아가는 그러한 시기가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돌아가면 좀 더 구체화시키면 어떻게 추진력 있게 강한 이 목의 에너지를 갖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연결해서 구체화시킬 수도 있겠죠. 사주는 기상예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산을 챙기게 되죠. 언제 비가 떨어질지 몰라도 준비된 사람은 그 비에 젖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여러분들 질문에도 지성을 갖춰야 돼요. 우리 지성과 미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주는 그 어떤 사주 원국을 보면서 성향과 기질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맞는 전략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사주는 구체적인 정답이 아닌 방향성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해요. 우리 아이 문과 가요? 이과 가요? 주식 사면 나 돈 벌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지성을 갖추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 문과 가요? 이과 가요를 예를 들면요. 굉장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답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사주를 보고 넌 이과야 문과야를 정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문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과에 대한 잠재성 혹은 그 가능성을 많이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명리학적으로 A야 B야 라고 정하는 거예요. 명리학은 AI처럼 기계적인 대답을 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전반적인 큰 흐름의 나침반을 보는 거예요. 문과야 이과야라기보단 그 아이의 전반적인 성향을 보고 기질을 보고 그리고 들어오는 운에 따라서 그 시기를 함께 고민해 보면서 어떤 진로를 정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뭐 주변에 이제 많은 이제 어머니들께 듣는 얘기가 문이과를 정해주는 데가 있대요. 심지어 대학을 정해주는 데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지성을 갖췄잖아요. 네,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의 사주를 보고 문과, 이과와 대학을 정해준다라고 한다면요. 이미 졸업생들의 사주를 보고도 그걸 맞힐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진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큰 틀에서 내 인생의 나침판, 내 방향성을 정해주는 도구다. 그러한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해서 사주는 여러분들의 운명, 정해진 운명 속에서 어떤 노력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어서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가를 정해주는 그런 나침판과 같은 도구예요. 잘 물어봐야 잘 받아옵니다. 괜히 막 엄한 얘기, 무서운 얘기 들을까봐 미리 위축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나에 있는 얘기를 진솔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하셔서 좋은 상담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주는 여러분들의 정해진 운명, 운과 명을 보고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 상담받으러 가실 때 맞춰봐 이런 것보다도 좀 꼭꼭 숨겨놨어요 이런 것보다도 과감하게 나의 이야기를 충분히 상담사에게 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좋은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잘 물어봐야 잘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러 갈 때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좀 유리할까요? 어떤 것이 강점일까요?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이고 어떤 걸 충분히 살려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큰 틀에서의 질문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사주 팔자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주세요.